챗GPT 가입하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입은 했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몇 번 질문을 해본 뒤 생각보다 별거 없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처음 챗GPT를 사용하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하고 글도 써주고 번역도 해줍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써야 하지? 검색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 남들은 챗GPT로 일을 한다는데 왜 나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지? 오늘은 복잡한 기능 설명 전에 이 문제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 가입한 것과 챗GPT를 활용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사람들이 챗GPT를 처음 사용하는 과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먼저 가입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다이어트 방법 알려줘. 재미있는 영화 추천해줘.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챗GPT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읽어보면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매일 조금씩 공부하세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그리고 다시 검색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챗GPT를 제대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구를 잠깐 구경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 주차장에 세워두기만 하면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시동을 걸고 목적지를 정하고 경로를 선택하고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권을 결제했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운동해야 합니다. 챗GPT 가입은 자동차를 사거나 헬스장에 등록한 것과 비슷합니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지 아직 어떤 결과도 만든 것이 아닙니다. AI 활용은 가입 이후에 시작됩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많은 초보자가 챗GPT가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아서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화를 시작했을 때 챗GPT는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회사원인지 자영업자인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고객인지 직장 상사인지 모릅니다. 지금 작성하려던 글이 사과문인지 안내문인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짧은 문장을 좋아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이메일 써줘 라고 요청하면 챗GPT는 가장 일반적인 이메일을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챗GPT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하나 이해해야 합니다. 정보를 묻는 질문과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 요청은 다릅니다. 보고서 쓰는 법을 알려줘. 이것은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챗GPT는 보고서의 일반적인 작성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매출 감소 원인을 대표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원인과 개선안을 한 페이지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것은 작업 요청입니다. 사용 목적과 결과물의 형태가 들어 있습니다. 챗GPT는 실생활과 업무에서 활용하려면 단순한 질문에서 작업 요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무언가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할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너무 넓으면 답변도 넓고 평범해집니다.
다이어트 방법 알려줘 라고 하면 운동, 식단, 수면처럼 누구나 아는 답이 나옵니다. 이메일 써줘, 유튜브 주제 추천해줘, 영어 공부 계획 만들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판단 정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질문이 흐리면 답변도 흐립니다. 내 상황, 목적, 결과물을 알려줘야 AI도 제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프롬프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3가지만 먼저 말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무엇을 해결하려 하는가? 세 번째는 결과물입니다. 어떤 형태로 받고 싶은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할인 행사를 단골 고객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3가지 작성해 주세요. 이것이 결과물입니다. 특별한 기술 용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메일 요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청입니다. 이메일 써줘. 챗GPT는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보내는 이메일인지 모릅니다. 왜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사과해야 하는지, 부탁해야 하는지, 안내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요청을 보겠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납기일이 3일 늦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변명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정중한 업무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제목과 본문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상황과 목적, 상대방, 원하는 말투, 결과물의 형태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챗GPT를 사용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첫 단계는 화려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챗GPT가 첫 번째 답변을 만들면 많은 사람이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첫 답변은 대부분 완성품이 아니라 초안입니다. 답변을 받은 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목적에 맞는가? 말투가 상대방에게 적절한가? 빠진 정보가 없는가? 확인하지 않는 사실이나 숫자가 들어있지 않은가? 필요하다면 다시 요청합니다. 조금 더 짧게 작성해줘. 말투가 너무 딱딱해 부드럽게 바꿔줘.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줘. 이것이 챗GPT를 대화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질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면서 계속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어떤 일을 챗GPT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첫 작업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주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빈 화면에서 초안을 만드는 것이 귀찮은 일입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 틀려도 즉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초안, 공지문, 회의 안건, 일정 정리, 아이디어 목록, 글 요약 같은 일입니다. AI 활용은 큰 혁명보다 작은 반복 업무를 줄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가볍게 맡기면 위험한 일도 있습니다. 법적 판단, 의료 판단, 고액 투자 판단, 회사 기밀 처리,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검증 없이 외부에 공개할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AI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가 만들고 사람이 책임집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최종 확인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하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나 선택하세요.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공지문을 작성할 수도 있고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5가지를 적습니다. 나의 상황, 해결할 문제, 결과물을 읽을 사람, 원하는 결과물, 원하는 말투와 길이입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나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다음 달 수업료 납부일을 안내해야 합니다. 부담스럽거나 독촉처럼 보이지 않는 친절한 문자 메시지를 3가지 작성해 주세요. 각 문장은 100자 이내로 만들어 주세요. 이 요청을 직접 챗GPT에 입력해 보세요. 답변을 받은지 바로 복사하지 말고 목적이 맞는지, 빠진 정보가 없는지,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챗GPT 가입은 시작일 뿐입니다. AI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요청하고 답변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질문을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내 상황과 목적, 원하는 결과물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보면서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람들이 챗GPT를 검색창처럼 사용하는 이유와 왜 그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제목은 99%가 챗GPT를 잘못 쓰는 이유입니다. 남들은 다 AI 한다는데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시작하겠습니다.